여보, 그냥 각방 쓰는 게 어때?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각방 생활이 단순한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주부 김선희입니다. 저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요즘처럼 어색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힘든 일도 함께 이겨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남편은 늦게 자는 편이고 저는 일찍 자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각방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냥 잠자리만 따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말도 줄어들고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없어졌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룸메이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정말 부부가 맞는 걸까? 우리처럼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50대 부부의 40%, 60대 이상 부부의 절반 이상이 각방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이유도 다양해요. 잠자는 시간 차이, 건강 문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 혹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잠깐 여러분, 이야기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각방 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았고, 실제로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친한 지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었다. 먼저 62세의 이정환 씨 부부를 만났다. 이들은 5년 전부터 각방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했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 아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아내는 불면증이 있어서 자주 깨다 보니 남편도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는 각방을 쓰니 서로 편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각방을 쓰면서부터 아침에도 각자 방에서 나와 필요한 말만 하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각방 생활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까지 벌어지게 만든 것이었다. 이정환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내와의 대화가 일주일 내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야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알지 못했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아내와 이렇게 서먹해졌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각방을 쓰는 것이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55세 정미영 씨는 각방을 선택한 후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사소한 잔소리도 많아지고 작은 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갖기로 했다. 처음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날 남편의 방문을 두드려 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손을 잡고 TV를 보거나 함께 산책을 나갔지만 이제는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었고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다. 정미영 씨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각방 생활이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부부보다는 룸메이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에게 다시 한 방에서 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했다. 각방 생활이 부부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도 점점 걱정이 커졌다. 우리 부부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남편이 늦게 자는 편이고 나는 일찍 자는 편이라 서로의 수면 패턴을 고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을 따로 쓰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각방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한 부부의 사례였다. 이 부부는 5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잦아 집에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각방을 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집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대화도 없는 부부 생활에 점점 지쳐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위로를 찾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사례를 들으며 나는 더욱 고민에 빠졌다. 각방 생활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각방을 선택하는 순간 부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 부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와서 다시 한 방에서 자자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우리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한 듯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는 듯 했다. 나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고, 과연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각방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미적지근했다. 뭐 나쁘진 않겠지. 그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내심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다. 나는 순간 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친밀한 부부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낼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평소와는 다르게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
TV를 켜두고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도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다. 요즘 일은 어때? 많이 바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뭐 바쁘긴 한데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냥 밥 먹었어? 나 같은 형식적인 질문만 오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졌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 보였다. 오랜만에 서로에게 집중하며 대화를 나누니 예전의 우리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는 신혼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며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각방을 쓰면서부터는 점점 서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도 점점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뭐 했어? 남편이 먼저 내 하루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각방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남편은 곧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 한번 다시 같이 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는 남편의 대답에 안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었지만 다시 겪어보니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방을 선택하는 것은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벌릴 위험이 크다. 하지만 반대로 노력만 한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 나는 앞으로도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다시 되찾아가고 싶었다. 각방 생활을 하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자는 시간 차이를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점점 남처럼 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각방 생활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부부는 5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잦아 집에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각방을 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부부관계는 점점 냉랭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남편은 집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대화도 없는 부부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위로를 찾게 되었고
결국 다른 여성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각방을 쓰면서도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체적 거리는 결국 정서적 거리로 이어졌고 그 거리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모든 부부가 각방을 쓴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우리 부부가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인지였다. 나는 남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나는 남편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다. 남편도 각방 생활이 불러온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의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할까? 만약 후자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나는 여러 번 말을 꺼내려다 참았다. 괜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렸다가 남편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남편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엔 같이 TV도 보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많았잖아. 그런데 요즘은 각방을 쓰면서 서로 생활이 너무 따로인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대화하는 것 같긴 해.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남편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단순히 수면 문제 때문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서 아예 생활 패턴까지 따로 가는 것 같아. 이러다 정말 멀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 그런데 다시 한 방에서 자는 게 솔직히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해. 나는 남편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억지로 긍정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말했다. 꼭 한 방에서 자자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 둘 사이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네. 우리 요즘 서로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부부라는 느낌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거실에서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나는 최근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었다. 각방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함께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점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는 천천히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작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각방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대화와 교감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남편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남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퇴근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서로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당연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예전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산책을 가거나 가까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다시 같은 방에서 자보는 건 어때? 나는 순간 놀랐다. 처음에는 각방 생활이 편하다며 다시 한 방에서 자는 것이 어색할 것 같다고 했던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변화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예전의 편안함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서로가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이제 다시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다. 각방 생활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이어가고 싶었다. 혹시라도 각방 생활로 인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단 몇 분의 대화, 함께하는 작은 습관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란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